자, 오토타임즈 하이빔 뉴스 세 번째 오월원 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코로나 이후에 무리한 전기차 보급 대신에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 차 가시오 키워주면 안 되겠니? 뭐 이런 목소리가 나왔네요. 네, 맞아요. 누가 이런 얘기 했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자동차공학회에서 뭐 세미나를 했는데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자동차 산업이 최근에 많이 위기를 맞았고 또 이 코로나 이후로 이제 변화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놓은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전기차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큰 투자가 동반돼야 하는 산업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쓴 돈이 워낙 많으니 이거는 이 전기차라는 산업은 잠깐 한 발 좀 물러나서 생각해 놓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해왔던 거 이제 내연기관의 뭐 효율을 조금 더 높인다던가 하이브리드 차의 뭐 이런 혁신 기술을 더 개선하는 편이 조금 더 적은 노력으로 적은 투자로 더 멀리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리하지 말자, 약간 좀 단계를 좀 천천히 나눠서 가자라고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전기 하지 말. 전기 아는데 네. 그거 돈 많이 들고 시간 많이 걸리니 잠깐 옆으로 빼놓고 네. 기존의 거 좀 더 하자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찬반이 의견이 엇갈리죠. 맞아요. 실제로 이 기사가 나가고 난 다음에 댓글이 정말 많이 그러네요. 달렸어요. 수백 개가 달렸는데 사실 그 네티즌들의 의견도 너무 다른 거예요. 찬반이 굉장히 팽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찬성하는 쪽은 당연히 이제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미 뭐 테슬라고 뭐고 굉장히 중국이고 다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뜸을 들이다가는 이제 차세대 먹거리를 놓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이고 아니다. 그래도 좀 단계적으로 좀 천천히 밟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일자리 걱정을 하시는 이미 이쪽 이제 자동차 엔진과 관련된 뭐 일자리에 계시다거나 뭐 이러신 분들로 해석이 되는데 너무 입장이 첨예하다 보니까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야, 이게 저기 구한말에 흥선대원군이냐 김옥군이냐 열 것이냐, 아니면 닫을 개화파냐? 것이냐. 네, 그렇죠. 세구파냐.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요런 걸 결정할 때 글로벌을 보거든요. 네, 그렇죠. 다른 나라는 네. 어때요? 실제로 유럽이 어쨌든 환경적 규제라던가 이게 굉장히 심한 나라잖아요. 네. 이 조합이잖아요. 네. 그런데 유럽도 이제는 조금 더 한 발 조금 천천히 갈 필요가 있다. 약간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1년에 몇 %씩 계속 강화하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너무 급격히 가는 것은 제조사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선을 좀 낮춰서 천천히 가자라는 논의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요. 뭐 중국의 경우에도 지금 전기차 많이 팔아야 되는데 제조사들이 굉장히 다 어렵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이제 조금씩 줄여가기로 했는데 이것도 그냥 우선 유예를 해주는 것으로 좀 이게 보조금을 계속 주면서 좀 자동차 산업을 좀 더 늘리는 쪽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공학회에서도 네. 이 어떤 얘기들이 주로 나온 거예요? 여기도 이제 찬반이 팽팽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내연기관 쪽에서는 내연기관도 충분히 30년 정도, 그러니까 전기차가 보급화되는 그 속도에 맞춰서 기술 개발을 하면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친환경적일 수 있고 또 연비도 지금의 뭐 2배 수준까지도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뒷받침만 되면 환경적 연비나 뭐 환경에도 내연기관의 경우에도 그런 게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여기서 내놓은 게 뭐냐면 요즘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연료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는 사실 이산화탄소에 반영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탱크에서 이 바퀴가 구동하는 그 라이프 사이클에서만 이산화탄소나 뭐 연비를 측정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전기가 생산되는 전기가 그냥 발전이 되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전기도 어쨌든 뭐 석탄에서 오는 것이고 원자력 뭐 화석 연료 뭐 이런 것에서 오는 것인데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전기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나오고 하기 때문에 내연기관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 연구를 해보신 연구 결과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누가요? 서울대 민경덕 교수가 이제 연구 뭐 어느 결과를 발표하셨는데 전기차가 이 전기를 생산할 때 이미 내연기관 수준의 넉스나 PM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는 이산화탄소를 좀 적게 발생하는 건 맞지만 하이브리드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 연료를 만드는 그 단계부터 이산화탄소라든지 뭐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뭐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전기차와 뭐 내연기관 하이브리드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다 같이 우리가 보완하는 측면에서 세 개를 이렇게 고루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요.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요거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개념으로 네. 그라운드 투 휠. 그렇죠. 네. 땅에서 또는 웰 투 휠이라고 그래요. 네. 웰 투 휠. 이제는 이제 웰투힐. 웰 투 휠이라고 이제 자연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휠에 도달하기까지 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줄여야 되는데 동력 전환의 시대는 시작이 됐고 네. 그렇다면 빨리 갈 것이냐 아니면 천천히 갈 것이냐 너무 빨리 가도 때로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속도를 조절하는 게 좋은 것이냐 아니야 어차피 갈 거니까 빨리 가 라는 게 좋을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었군요. 자 지금까지 오토타임스 하이빔 뉴스 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토타임스 하이빔 뉴스 5월 3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저희는 포스트 코로나에도 끊임없이 하이빔 뉴스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뉴스에 궁금하신 분 그리고 자동차 뉴스에 목마르신 분 자동차의 여러 트렌드의 지식의 욕구가 팽배하신 분 고민하지 마시고 구독을 꾹 좋아요 꾹 누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이빔 뉴스였습니다.